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스터 시리즈 특강에는 커밍소님 초대했는데요. 대기업 퇴사 후에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의 길을 너무 훌륭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커밍소님,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퇴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만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넘으셨구나. 네. 어때요? 1년 1년 동안 정말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딱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밖에서 내가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간다는 네. 게 이런 기분이구나. 오. 너무 저는 솔직하게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냥 제 인생 자체는 너무 네. 만족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되게 퇴사하기 전보다 만족스러운 상황이신 거죠. 저도 사실 작년에 퇴사했는데 퇴사동 농지 같은. 그러니까 작년 그런- 여름에 하셨다고? 네네네. 저는 1년 조금 더 지난 거죠. 저도 이제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행복하다 이런. 본인한테 맞는 업을 선택한 거가 얼마나 네. 행복한지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퇴사하신 분들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퇴사를 하고 네. 유튜브에 도전을 하신 건데, 근데 유튜브에 도전하신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나 배경이. 그쵸. 네.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취업하기 전에 네. 유튜브를 했었어요. 아, 이미? 네. 오. 취업을 하기 전에 유튜브를 했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게 나왔었어요. 오, 그래요. 한 4만 명 정도 1년 6개월 만에 모았다 보니까 와, 굉장히 많은 구독자잖아요. 그쵸. 4만 명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상승 궤도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취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유튜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더 제 개인적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네. 낮았어요. 네. 안정적이지 않고 조금 네. 막 불안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 그래 안정적으로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쵸. 라는 생각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을 했죠. 네. 그 채널을 내려놓고 네네. 아, 채널은 내려놓으신 거구나. 네. 아, 너무 아깝네요. 그쵸. 네. 근데 다행이었던 건 입사를 한 다음에 제가 운이 좋게 네. 사내 공모에 붙어서 오. 그 기업의 유튜브를 담당하는 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기업의 유튜브를 또 담당을 했죠. 기업 유튜브를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나와서 내가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 이제는 개인 채널이랑 회사 채널을 어느 정도 브랜딩하고 키워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나가서 내 걸 한번 해봐도 되겠다. 왜냐면 그때가 30살이었거든요. 딱. 아, 딱 30살일 때 뭔가 또 인생의 결심을 아, 해야 될 것 뭔지 같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31살에 내가 네. 좀 더 월급 받아가지고 좀 더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더 모아놨다고 한다면 그걸로 내가 좀 더 불안감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쵸. 1,000만 맞아요. 원이 있든 2,000만 원이 있든 불안감이 있는 거는 똑같을 거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서 도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수익, 뭐 캐시카우, 뭐 파이프라인 아무것도 없이 아, 퇴사를 진짜 하게 된 용기만으로 거죠. 퇴사를 네. 하신 거네요. 우와. 무지성으로 그냥 갔던 거죠. 사람이 처음에 하다 보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 절대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시행착오를 계속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배우셨어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다양한 사실 운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는 맞죠,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솔직하게 잘 안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불안했어요. 오. 왜냐면은 스스로 퇴사할 때 나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풀면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인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제가 퇴사가 9월이었잖아요. 근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부업붐이 확 일어났었어요. 네. 20년도, 21년도, 네. 22년도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업붐이 일어나면서 유튜브도 같이 확 이렇게 떴던 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는 단기적인 뭔가 수익화가 솔직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쵸. 다른 일반 부업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질 때가 22년도 초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시장의 니즈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만큼 반응도가 안 그게 나온 안 거예요. 나왔다.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니즈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은 이 노하우를 이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커밍썬 퇴사 후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나를 가지고 성장을 보여주자 이런 네. 형태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네.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네. 책에서 나오는 네. 낙담의 골짜기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네네네. 그게 내가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은 우상향 곡선 이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각선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인풋을 넣더라도 이렇게 성장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J커브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브가 일어나기 전에 다 포기한 거죠. 그게 사람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맞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그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꾸준하게 해나간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꾸준하게 매일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 올린다. 아니면 2주에 하나씩 무조건 꾸준하게 올린다 이게 아니라 영상 하나 올렸으면은 그 영상이 왜 안 터졌지? 분석을. 왜 클릭률이 안 나왔지? 왜 시청 지속 시간이 안 나오지? 왜 여기서 노출이 멈췄지?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릴 때는 보완해서 꾸준하게 올려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내 일상 찍어서 올릴래. 나는 그냥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올릴래. 매주 올린다고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1일 1포 하면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영상 두세 개 올리면 그냥 성장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그러면 좀 쉬운 거죠. 그죠? 그렇죠. 그조차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귀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성장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했던 건 그거더라고요. 내가 단순하게 내 혼자만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몇 년 걸려서 했던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강연을 하든 책을 쓰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당연히. 그쵸.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가설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의 퍼센티지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지 하고 막 고민만 엄청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죠? 근데 잘된 사람의 거를 이제 분석해서 적용해서 하면 훨씬 더 잘 되기는 하죠. 맞아요. 그쵸. 그게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무작정 이렇게 그쵸.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그 얘기이신 것 약담의 같아요. 골짜기 거기서 네. 그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쵸.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그쵸. 성과가.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도 되게 있잖아요. 정말 크죠. 정말 네. 크죠. 네. 그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사업하면서 되게 가장 충격적인 거였어요. 내가 궁금해할 만한 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그쵸. 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더라. 응.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의 거를 정말요. 그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니까. 시장에 니즈가 있었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방법을 그 사람이 풀어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뭐 컨텐츠는 어디서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유튜브 어떻게 키웠고 이런 것들을 풀어냈을 텐데 그거를 정말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좀 분석해 가면서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좀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쌓아가게 되신 거구나. 네. 그렇구나. 그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는 노하우 같은 게 그럼 있나요? 노하우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그게 한 세 가지 단계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 세 가지 단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알고 계시더라도 이거를 지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실제로 뭐 챌린지를 하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강조드리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내 Y를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네.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냥 바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주제를 하나를 정했으면은 네. 이미 그 주제에 포진되어 있는 채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많죠. 솔직하게 나는 이제 구독자 0명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100명, 많게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주제를 정했을 때 바로 소재를 찾고 그 다음 컨텐츠를 기획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소재와 겹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컨텐츠가 승산이 있을까는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차별성을 줄 수 있냐. 이거는 저는 Y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Y가 뭐냐면 내가 내 컨텐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 주제를 왜 유튜브에서 하지?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캠핑을 주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캠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캠핑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그냥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걸 좋아하고 정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채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메시지에서 차별점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주제를 찾은 다음에 네. 트렌드 소재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알고리즘 이해하고 이런 것도 네.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이 나와야 된다. 나만의 메시지는 하나의 바운더리거든요. 네네네. 내 채널에선 이 메시지만 전달할 거야. 그러면은 이 메시지 어긋난 콘텐츠들은 만들 수 없겠죠. 그러면 연견이 있는 그쵸. 것들만. 그러면은 내 채널에서 하나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 채널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 채널은 그냥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하나의 네.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일관된 메시지가 있을 때 그쵸. 그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1단계가 됐어요. 네. 1단계가 된 네. 다음에 우리 메시지를 찾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트렌드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네. 트렌드 소재를 어쨌든 트렌디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쵸.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내 생각이랑 내 경험이랑 내 인사이트나 이런 거를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이미 내 안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 주제에서 난 내 채널에서 어떤 말을 할 거야. 그랬으면은 이 말을 전달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컨텐츠는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것보다 네.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쉽게 예를 들면은 영화관에서 최근에 뭐 거미집이 네. 개봉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영화 유튜버들이 거미집을 컨텐츠로 만들겠죠. 네. 이게 트렌드 소재인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거미집보다는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로맨틱 막 이런 로맨스 이런 게 좋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안 보겠죠. 안 보고 있으니까. 모든 트래픽이 여기 거미집에 네. 몰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트렌드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는 구독자 0명일 때 파도에 올라타는. 네,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메시지는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메시지를 하되 소재는 트렌디한 걸로. 저는 이거를 교집합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메시지와 생각과.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한 소재가 만났을 때 그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게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나만의 색깔을 가진 트렌드한 소재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노하우가 더 네.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네. 빈도를 높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빈도를.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구나. 빈도를 높이는 게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유튜브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걸 알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트렌드한 소재를 찾았잖아요. 이 트렌드한 소재가 무조건 터질까요? 안 터질 수도 있죠. 그쵸. 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0.1%의 확률로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0.1%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쵸. 10번 중에 한 번이 터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엄청 유명한 타자들도 0.3%라고 해요. 칠 확률이.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0.1%라도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 높은 건데 우리가 한 번 만들 때 내가 알고리즘을 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두 번, 다섯 번, 10번을 휘두를 때 알고리즘을 탈 확률이 높을까요? 많을수록 높겠죠. 그쵸.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안 터져도 돼요. 안 네. 터져도 되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실력이 올라가요. 나만의 뭔가 취향이나 나만의 뭔가 대본 쓰는 능력이나 편집하는 능력이나 말하는 실력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그쵸. 보니까 내가 10개를 만들었는데 안 터졌네? 우울하더라도 그 숫자 부분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실력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나는 우상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면 뭐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진짜 말이 되네요. 실력이 당연히 반복적으로 하면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아. 빈도를 안 늘리시는데 네. 실력이 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쵸. 그건 그렇게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네. 축구도 안 하는데 네. 이론이랑 축구 영상만 본다고 실력이 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비슷한 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가 거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자꾸 뭔가 왜 빨리 안 늘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우리가 등가 교환이라고 맞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맞아요.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다음에 거의 매일 13시간, 14시간씩 하다 보니까 저는 약속이나 그런 뭔가 저는 막 원래 솔직하게 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술 한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맞아요. 내려놨어요. 아, 내려놓고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생기고 또.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딩이든 뭐 인스타든 뭐든 간에 내가 여기서 영향력을 얻고 싶다,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 아니면 뭔가 내가 내 가치를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 될 그런 핑계들을 내려놔야 제거를 돼요. 해야죠. 와, 맞아요. 못할 진짜. 수 있는 그런 네. 핑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해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지만 주말에 또 쉬어야 되고 맞아요. 뭐 평일에는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핑계죠 핑계. 네 맞아요. 뼈 때리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커밍손 말고도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채널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다른 채널들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캠핑 채널이에요. 오 캠핑 채널. 네.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 많은 분들이 채널 하나에서 너무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가려고 해요. 아 그쵸. 네. 하나의 채널에서 나는 먹방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난 아이폰 샀으니까 언박싱도 할 거야. 이런 거 모든 다 걸. 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연예인식 컨텐츠 기획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쌓아가는 단계에서는 우리한테 유효하지 않은 전략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궁금해서 보기보다는 등산을 하고 있는 누구, 뭐 먹방을 하고 있는 누구, 그 사람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머지 먹방, 뭐 등산, 뭐 언박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다 보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손님. 맞아요. 손님 한번 컨설팅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콘텐츠 뭐 채널을 보면은 네, 다 온갖 하고 있는 것들을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김밥 나라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저 김밥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풀어내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마다 채널을 다르게 팠던 거죠. 다 각각의. 저는 커밍손에서는 퍼스널 브랜딩과 퇴사를 주제로 갖고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캠핑 채널에서는 오로지 차박 차박만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채널마다 또 주제와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쵸. 결이 다른 사람들이 네. 모여요. 아, 그쵸, 그쵸. 네. 커밍손에는 정말 주도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고 차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이 차박 컨텐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좀 힐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힐링하고 싶어 하는 싶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네. 우리가 알고리즘은 파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알고리즘 파도같이 왔다가 없어졌다 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네. 내가 하나의 채널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없어졌을 때 너무 불안하겠죠. 그쵸. 조회수 안 나오고 이럴 그쵸. 때 너무 불안하죠. 이게 손톱 물어뜯는 거 네, 네,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만약에 두 개의 채널을 제가 만약에 두 개의 채널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한다면 이게 알고리즘을 탔을 때는 이게 다른 채널의 알고리즘을 안 탔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죠. 나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좀 더 알고리즘의 그 반응도가 있으면 여기에 좀 더 힘을 쓰고 그다음에 힘이 빠진다. 네. 하면 이거는 일단 꾸준하게 가설감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른 채널을 좀 더 힘을 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정말 재밌는 기회들이 각각의 채널들에서 그쵸. 찾아와요. 오. 커밍손에서는 뭐 강연이나 이렇게 인터뷰 섭외나 네네네네네. 아니면은 뭐 세미나, 챌린지 이런 네. 제안들이 찾아오고요. 캠핑 채널에서는 뭐 광고, 네, 뭐 협업 그런 게 제안이 오다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성격이 다른 채널들을 너무 재밌어요. 한 번에 운영하시는 게. 그래서 번아웃도 덜 옵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리스크 분산이 잘 안 되는 구조긴 하죠. 특히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더. 맞아요. 진짜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을 해보고 좀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뭔가 다른 컨텐츠를 또 하고 싶다면 여기서 하지 말고 네, 따로 파가지고 나눠서 네. 해야 된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왔는데 일반 이제 직장인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해보고는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유명해지면 브랜딩인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원래 준비해 왔던 게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 말고 네.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갑자기 떠오르는 멘트는 네. 그거였어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콘텐츠인가 어떤 기사를 봤던 거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네. 게 20세기에는 석유가 있었고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관심이 재화인 세상이다. 관심이 재화다. 네. 네, 사람들의 네, 네. 관심을 내가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재화를 얻는 거다. 따지고 보면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연예인도 딴따라 취급을 받았어요. 그쵸. 쟤네 뭐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가 살짝 그런 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나 그런 거를 직장에서 뭔가 적응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렇기보다는 관심도 하나의 재화고, 그러면 내가 이 관심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버렸으면 좋겠는 마인드가 감히라는 마인드예요. 감히 내가 해도 될까? 감히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될까? 근데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컨텐츠들,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모두가 다 그 레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을 100만이 때. 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렇게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이랑 같이 영향력이 올라가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취미도 뭐 컨텐츠가 될 수 있고 뭐도 컨텐츠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장에서 맡고 있는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영상 편집이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아니면 영업이든 뭐든 간에 네. 그러면은 내가 그 내 직무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 직장에서 그 직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정도의 가치를 해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뭔가 직무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나보다 조금 연차가 덜 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나 인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왜 콘텐츠가 안 될까요? 나는 1등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맞아요. 네, 그런 세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맞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5년 후, 10년 후 이것만 공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네. 근데 맞아요. 딱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주제에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했을 때 내 타겟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 모르는 네, 사람. 나보다 잘 모르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보다 몇 년 더 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뤄낸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타깃이 아닌 거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쵸. 괜히 약간의 뭔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뭔가 그래 보이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나의 타깃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거 올렸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올렸는데 내 지인이 보고 비웃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관심도 없고 맞아요. 내 콘텐츠가 내 지인까지 퍼지게 된다고 하면은 네. 내 성공한 거다? 내 채널 잘 된 거다. 그거를 오히려 목표로 삼고 그쵸.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뭐 링크나 이런 거 안 뿌리고 네. 내 지인이 나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말 여기 올인한다. 그러면 진짜 상당히 잘 된 후에야 맞아요. 이제 내 나인 줄 알게 될 가능성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갑자기 떠오르는 사례인데 네. 대학교 후배 중에 제가 퇴사 직전에 만났던 후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후배한테 제가 뭐 퍼스널 브랜딩하고 유튜브 할 거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한번 형의 네. 그 컨텐츠가 언제쯤 나한테 도달할지 그거를 한번 재밌는 내가 실험이네요. 네. 보겠다. 네. 진짜 나 형 안 찾아볼 거고 네. 그랬는데 10월인가? 9월 말쯤에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캡처를 보내주면서 홈 화면을 보내주면서 형 컨텐츠가 나한테 도달하기까지 딱 1년 걸렸네. 와, 저도 너무 뭔가 그게 울컥하네요. 뭔가 좀 감동스러운데요? 네. 네. 와, 이 형 네. 진짜 네. 한다고 하니까 하네. 이렇게 뭔가 내 지인이 보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 지인이 보도록. 지인한테 지인 홈 화면에 뜰 때까지 나 한번 해본다. 그 정말 좋은 마인드인데요. 이걸로 네,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내가 좋지 않을까. 링크를 보내지 않는 한 정말 내가 시작했다는 것도 잘 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커맨소님 현장에서 모시고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에 대한 더 알찬 이제 특강을 실제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나눌 텐데요. 오늘 그 맛보기로 이제 그동안 퍼스널 브랜딩 해오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지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기승전결처럼 완벽했죠. 네. 감동스러운 결말인데 현장에 오시면 더 재밌는 성장 스토리와 또 노하우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